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문재인 대통령 힘내라, 끝까지 지지한다 이런 청원도 수십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봅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국민과 더불어서 또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데 진력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최경철 의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죠. 또 탄핵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마음이 아플 겁니다. 대통령 그러면 나올 때마다 전부 탄핵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은 선거로 이제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끌어내려야 되는 건지 참 비참한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께서 왜 이 지경에 대해서 매일 나를 보고 탄핵하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또 탄핵하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또 맞불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는지 대통령께서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 국정 2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우셨는지,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좀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적대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앞으로 남은 2년 반 국정은 정말 대통령 탄핵하자는 저런 목소리 없고 좀 단합해서 가보자, 같이 손잡고 가보자, 어깨동무하고 가보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이 남한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분단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영준, 어떤 심리 상태로 봐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가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블랙시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는 굉장히 위축돼 있는 전 세계의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구 정당도 뛰어나는 거고 아주 돌발 사항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탄핵당하는 부분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이 어디론가 하나의 구실을 잡아서 자기 의제화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더 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한다, 탄핵한다 이런 논의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게 옳다 안 해다 특히 이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데다가 정말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지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심리적으로 많이 갈갈이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국민으로부터 듣고 낮은 자세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포용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실장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분노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당리당략 측면에서 부채질하는 게 상당히 주 요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그 위대함이라는 건 위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단결하는 모습이거든요. 과거 이제 IMF 때도 그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이 어떤 당리당략, 총선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어떤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 속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여파, 또 이 국면에 지속될 경우에 곳곳에 나옵니다만 외교적인 어떤 고립 상황, 이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을 해서 우선은 이 문제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내일로 예정돼 있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만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좀 더 협력적인 모습, 오히려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하나의 통합을 외쳐주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또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좀 국민의 통합 또 이 위기 극복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힘을 지혜를 모을 때지 어떤 정치적 유불리 당락 이런 것으로 일종의 선동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여권과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메시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과 정부에서 좀 상당히 지나치게 이 메시지 예. 관리가 안 돼서 국민들과 또 정치권의 하나의 갈등의 소재를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적 변호사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형식으로 올라오지만 저런 부분은 사실 청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청원의 역기능입니다. 청와대의 권한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사법관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탄핵 청원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이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난을 이게 극복해야 될 때다. 정말 이게 그 미정유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끼리 이념에 나눠서 이게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진보 보수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에. 일단 이게 모든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종료된 후에 뭐 제대로 대응했는지 예. 그렇게 차분하게 저희가 뭐 백서나 한번 이게 따져보는 거는 다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답변할까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 법적 요건은 사실 헌법상 탄핵사유는 전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정은경 뭐 질병관리본부장이라든가 이 방역하는 그 공무원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국민들이 인정해줘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또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뭐 박능우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또 대구 봉쇄 발언이라든가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 이런 어떤 강론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그냥 마스크라도 그냥 너 너무 편하게 구입하게 되면요. 예. 야, 우리 정부 잘한다. 그런 목소리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국민들은 잘하는 건 칭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